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에서 딸랑딸랑하고 들려오던 두부장수의 종소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정겨운 소리에 잠이 깨어 창문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끈한 두부 한 모에 온 가족의 아침이 든든했죠. 그 시절의 작은 소리 하나가 우리에게 아침을 알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몸도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여러 가지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소중한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무서운 질병으로 알려진 뇌졸중을 막아내는 황금 같은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려주는 어렵고 딱딱한 이야기가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매일 장 보러 가시는 길, 손주 손녀와 함께 공원을 거니는 시간,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로 차린 저녁 밥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작고 쉬운 지혜들이니까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 장독대 위에 정화수 한 그릇 떠놓고 이른 새벽마다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두 손 모아 비손하시던 그 마음, 기억하실 겁니다. 그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이제는 내 몸을 먼저 돌보고 아껴주시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뇌졸중이라는 병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무서운 손님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용히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내 몸을 살리는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시작해보면 됩니다. 굳어있던 땅을 삽으로 한 번에 파내기는 어려워도 그럼 오늘 우리 몸의 대들보와 같은 혈관을 맑고 튼튼하게 만드는 첫 번째 지혜 보따리를 함께 풀어볼까요?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시는 물 한 잔에서부터입니다. 혹시 어머님, 아버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입안이 바싹 마르고 혀가 뻑뻑한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목이 말라요 하고 보내는 작은 신호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수분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난 몸은 마치 오랜 가뭄 끝의 논바닥처럼 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랍니다. 이 귀한 물 한 잔이 우리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보약이 되는지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엿을 고우실 때 엿기름을 걸러낸 물을 불에 오랫동안 정성껏 달이면 맑고 달콤한 조청이 되었죠. 그런데 만약 물이 부족하고 불 조절을 잘못하면 끈적끈적하고 시커멓게 타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몸의 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수분이 충분하면 우리 피는 맑은 조청처럼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흘러다니며 온몸 구석구석에 영양분을 실어 나릅니다. 하지만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엿기름처럼 끈적끈적하고 탁해져서 서로 엉겨붙기 쉽고 그러다 보면 좁아진 혈관 어딘가를 막아 큰 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늘 물을 충분히 마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것보다
황금 시간대에 맞춰 마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입니다. 찬물은 위를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잠자던 위장과 혈관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기분 좋은 아침 인사가 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1시간 전쯤 미지근한 물 반잔 정도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는 동안 피가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주어 특히 새벽이나 아침에 위험할 수 있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맹물을 마시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구수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연하게 끓여서 드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 시골집 부뚜막 옆에 항상 커다란 주전자에 보리차가 그득 담겨 있어 오며 가며 마시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다만 입을 개운하게 해주는 커피나 진한 녹차는 오히려 우리 몸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니 물 대신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이 물을 잘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기둥 하나를 세우는 셈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웠으니 이제는 몸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요? 놀랍게도 우리 밥상에 매일같이 오르는 그 음식들 속에 혈관을 살리는 귀한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따라 나섰던 시골 오일장 풍경을 기억하시는지요? 파릇파릇한 흙 묻은 시금치와 아삭한 열무를 파는 할머니의 좌판. 당앗간에서 갓 짜낸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온 장터에 가득했었지요. 그때는 그저 맛있는 반찬거리를 사는 곳인 줄로만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바로 그 장터의 풍경 속에 우리 혈관을 맑고 튼튼하게 만드는 건강의 답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드셔온 입맛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싱겁게 드세요 하는 말이 얼마나 서운하고 야속하게 들리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칼칼한 김치찌개 한 숟갈에 짭조름한 된장찌개에 밥을 쓱쓱 비벼 먹어. 찌개를 끓이실 때 처음부터 소금이나 간장을 많이 넣지 마시고 멸치와 다시마, 마른 표고버섯을 넣어 국물을 진하게 우려내 보세요. 채소가 푹 익어 자연스러운 단맛이 우러나온 뒤에 마지막으로 간을 맞추시면 소금은 절반으로 줄여도 맛의 깊이는 2배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혈압을 지키고 혈관을 아끼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우리 밥상에 혈관 청소부를 초대해 보세요. 그 주인공은 바로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자글자글 맛있게 구워낸 고등어 한 토막에는 우리 혈관 속 기름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좋은 기름, 오메가3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너무 짜게만 조리하지 않으시면 이보다 더 좋은 혈관 보약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일날 아침이면 으레 먹는 미역국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저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미역이나 다시마처럼 미끌미끌한 해조류는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뭉친 피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아이를 낳고 쇠약해진 산모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과학적으로 미역국을 챙겨 드셨던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지혜로운 풍습인지요. 마지막으로
부엌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나물 반찬을 무치실 때 쓰는 기름입니다. 고소한 맛 때문에 참기름을 많이들 쓰시지만 앞으로는 들기름을 한번 써보세요. 들기름에는 참기름보다 혈관에 좋은 오메가3 성분이 몇십 배는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시금치 나물 한 접시를 무치더라도 들기름 한 숟갈을 넣는 작은 습관이 우리 혈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맛있고 건강하게 속을 든든히 채웠으니 이제는 점심을 맛있게 드시고 나면 따뜻한 아랫목에 허리라도 지지고 싶은 것처럼 스르르 눈이 감기면서 나른한 졸음이 몰려올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억지로 잠을 쫓으려 애쓰시기보다 잠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동네 한 바퀴 마실을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벌써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차오르는 것 같아 부담스러워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그저 햇볕 좋은 날, 동네 친구분과 잘 지냈는가 안부를 물으며 함께 장에 다녀오는 걸음, 사랑스러운 손주 녀석의 유모차를 밀어주며 공원 오솔길을 천천히 걷는 걸음. 이 모든 것이 우리 몸, 특히 혈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약이 된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여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근육들이 마치 펌프처럼 혈관을 부드럽게 꾹꾹 눌러주어 혈액이 온몸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혈관 벽에 나쁜 찌꺼기가 쌓일 틈이 없어지고 혈관 자체가 튼튼하고 탄력 있는 고무줄처럼 건강해지는 것이죠. 게다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는 격입니다. 햇살은 우리 몸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보약, 바로 비타민 D를 선물해 주거든요. 이 비타민 D가 있어야 뼈도 튼튼해지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쑥쑥 올라갑니다. 특히 식사를 마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걷는 15분에서 20분 남짓의 산책은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혈액 속에서 설탕으로 변해 혈관을 괴롭히기 시작할 바로 그때 가볍게 걸어주면 이 설탕들이 혈관에 쌓이는 대신 우리 몸의 에너지로 사용되어 혈당이 안정되고 피가 맑아지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학창시절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 하나, 둘, 셋, 넷 구령에 맞춰 하던 국민체조를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시며 텔레비전을 보실 때 잠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시고 어깨를 귀까지 끌어올렸다가 후 하고 숨을 내쉬며 툭 떨어뜨리는 동작만 몇 번 반복하셔도 뭉쳐있던 목과 어깨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머리가 한결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온몸의 피를 힘차게 돌게 했으니 이제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고생한 우리 혈관을 편안하게 쉬게 해줄 시간입니다. 바로 보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깊은 잠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때문에 한두 번씩은 꼭 잠을 깨시나요? 아니면 유난히 새벽에 눈이 일찍 떠져서 창밖이 아직 깜깜한데 더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여본 경험은 없으신지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이 하룻밤의 잠이 우리 혈관 건강에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더 중요한 휴식 시간이 된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그저 눈을 감고 하루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낮 동안 온갖 일들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쉴 틈 없이 일했던 우리 심장과 혈관이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고르며 재정비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낮에는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도로 공사를 밤이 되어 차들이 뜸해지면 비로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비로소 지치고 상한 혈관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대공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을 설치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면 이 중요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혈관에 탈이 나기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드시기 한두 시간 전부터는 우리 몸과 마음을 이제 곧 쉴 시간이라고 환한 불빛의 텔레비전이나 눈이 아픈 스마트폰 화면은 잠시 멀리 하시고 그 대신 찻잔을 데우는 따뜻한 물소리를 들으며 향긋한 대추차나 캐모마일차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혹은 옛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잔잔한 음악을 나지막이 틀어놓고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부터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지혜로운 방법이 있죠. 바로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부드럽게 주물러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느라 고생한 발의 피로가 사르르 풀리면서 그 따뜻한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몸을 깊은 잠으로 이끌어주는 스위치를 켜줄 겁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눕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 집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매일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종을 울리듯 우리 몸의 시계도 규칙적인 것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혹여나 어젯밤 잠을 좀 설쳤다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 그럴 때는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잠시 눈을 붙이는 짧은 낮잠이 오후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불안정한 혈압을 낮춰주는 좋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잘 쉬게 해주었다면 이제는 우리 혈관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무서운 적, 바로 마음의 감기라고 불리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괜히 우리 조상님들이 화병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겠죠? 어머님, 아버님, 귀여운 손주 녀석의 엉뚱한 말 한마디에 혹은 수십 년 지기 오랜 친구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도 모르게 얼굴에 한박웃음이 지어질 때가 있으시죠? 그저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혈관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반대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팽팽한 고무줄이 작은 충격에도 툭 하고 끊어지기 쉬운 것처럼 계속해서 긴장 상태에 놓인 우리 혈관도 약해지고 상처받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마음에 쌓인 화를 풀지 못해 생기는 병을 화병이라고 부르신 데에는 다 이런 깊은 이치가 숨어 있었던 게지요. 그렇기에 우리 혈관에게 가장 좋은 보약은 바로 마음의 평화와 웃음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셔서 친구분들과 함께 깔깔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 한마당, 장기판이나 화투패에 집중하며 시름을 잠시 잊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혈관을 편안하게 이완시켜주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굳은 일, 속상한 일을 겪어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담아둔 응어리는 결국 돌덩이가 되어 우리 혈관을 짓누르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이 있죠. 가장 가깝고 믿음직한 자녀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 요즘 내가 마음이 이렇다 하고 속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그 1000냥짜리 마음의 빚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계실 때 울적한 마음이 들거든 젊은 시절 즐겨 부르시던 구성진 트로트 가락을 한번 목청껏 따라 불러보세요. 노래방 기계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 하고 소리를 내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맺혔던 것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동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길게 후 하고 내뱉는 복식 호흡을 몇 번만 해보세요. 들고 나는 숨에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해지고 마음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이 다급하게 보내는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두셔도 만약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혹시 길을 걷다가 혹은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거나 갑자기 혀가 굳은 것처럼 말이 어눌하게 나온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나 보다 혹은 잠깐 피곤해서 그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뇌가 보내는 아주 위험하고 다급한 신호일 수 있기에 절대 그냥 지나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뇌졸중 전조증상 확인법, 이웃, 손, 발, 3글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기 참 쉽죠? 첫 번째 이는 이하고 활짝 웃어보세요 입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이하고 소리를 내며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만약 한쪽 입꼬리가 평소처럼 올라가지 않고 축 처지거나 얼굴 한쪽이 어색하게 굳는 느낌이 든다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은 양손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입니다. 눈을 감고 앞으로 나란히 하듯 양팔을 쭉 뻗어 10초를 세어보는 겁니다. 만약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밑으로 내려온다면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은 발음을 똑똑하게 해보세요 입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다와 같이 우리가 늘 사용하는 짧은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발음이 자꾸 꼬이거나 어눌하게 들린다면 이건 역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이웃, 그때는 1분 1초가 우리 뇌세포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입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에 물을 빨리 대지 않으면 벼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뇌 혈관이 막히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119에 전화해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며 가족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시려는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오는 동안에는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옷의 단추를 풀어 숨쉬기 편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녀분들과 함께 이 이웃 손발 구호를 미리 연습해 두시고 냉장고 문 같은 잘 보이는 곳에 평소에 드시는 약 이름과 다니시는 병원, 비상연락처를 꼭 적어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미리 대비하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평안한 내일을 만드는데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긴 이야기가 어떠셨는지요? 우리는 오늘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병을 막기 위한 황금 습관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이 우리 피를 얼마나 맑게 하는지,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짭조름한 된장찌개의 소금을 조금 줄이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나누었지요. 점심 식사 후 나른함을 이겨내고 나선 동네 한 바퀴 산책길의 햇살이 바로 공짜 보약이라는 것과 밤사이 깊은 잠이 지친 혈관을 어떻게 회복시켜주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손주 녀석의 재롱에 짖는 웃음 한 번이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위급한 신호, 바로 오늘 내가 마신 물 한 잔, 내가 걸은 걸음 하나, 내가 지은 웃음 한 번 속에 있었습니다.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매일 아침 마당을 쓸고 닦아 늘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매일같이 실천하며 보살필 때 가장 건강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웃음이 바로 우리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효도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내일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살가운 이웃과 오늘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는 데 큰 힘이 될 겁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